자, 이런 질문을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비타민C 1일 복용 몇 끼마다 3000mg 복용 중입니다. 오메가3 유산균 비타민 B군도 복용 중입니다. 나이는 60대 후반입니다. 복용한 지 한 달 정도입니다. 며칠 전부터 피부가 가려운데 비타민C 고용량 복용 호전 반응인가요?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피부가 가렵다라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요, 3000mg의 오메가 유산균 비타민 B 저렇게 먹는다고 해서, 예, 가려움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고 가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지금 저건 무슨 얘기냐면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다. 어떤 노폐물이냐 하면 예전에 저분이 약물을 많이 먹었거나 뭐 예를 들면 피부 관련 약물, 네, 또는 뭐 몸에서 잘 없어지지 않는 뭐 마약류를 했거나, 네, 그런 이상한 약물들을 많이 먹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몸속에 많이 쌓여 있다. 못 빠져나가고 쌓여 있다. 그런데 왜 가렵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가 백혈구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원래 활성도가 원래 100이라면 비타민C 먹고 나면 2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노폐물들, 내 몸속에 지방층이나 이런 데 껴있는 이상한 물질을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니까 분해시켜서 소변으로 자꾸 빼내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체가 생기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이 이제 피부 약한 부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려움이 생기는데 원래는 안 가려운데요. 왜 가렵냐면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구가 늘어나죠. 그래서 가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이 가려움이 발생하시는 분들 대부분 체온이 내려갑니다. 체온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밤중에 주로 가렵죠. 밤중에 가렵죠. 새벽에 가렵죠. 그게 왜 그러냐면 림프구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이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렵지 않으려면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아토피 가려움으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체온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몸에서 열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열이 나도록 하는 방법은 포도당과 산소가 근육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된다. 소변의 염농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영양제 중에서는 MSM, 글루타치온 이런 거 챙겨 드시면 훨씬 더 따뜻하게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 찾아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암세포가 생기는 이유는 떨어지는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이 포도당 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고 포도당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즉 체온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 거라면 암이 걸려 있을 때 체온을 높여주는 방법이 좋은 거다. 그래서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몸에서 열이 나는데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연 현상을 잘 관찰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암이 왜 걸리며 또 암 치료를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관찰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올려놓은 댓글이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님, 비타민C 하루 6g 먹는데 빈뇨가 너무 심해요. 그러시죠? 계속 해야 하나요? 며칠 드셨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소변을 엄청 많이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폐물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리님, 비타민C 드신 지 며칠 되셨나요? 며칠 되셨습니까? 적어주세요. 며칠 되셨는지. 일주일, 길게는 2주일 가는 분도 있고요. 심하면은, 더 길어지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비타민C를 끊을 수는 없는데 줄일 수는 있고요. 왜 그런지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비타민C만 드셔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한번 꼭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 친구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제가 비타민C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구실에 이제 같이 있는데 이 친구가 소변을 보러 진짜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가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C 먹고 소변 열심히 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줄이시든지 또 뭐 계속 마시는 괜찮은데요. 너무 불편하면 줄이는 게 좋죠. 그런데 원인을 찾으시고요.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파님, 체온을 높이면 모든 암에 효과가 있나요? 저는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 밑에서 재는 체온이 약 37도 정도까지 나오도록 체온을 한번 조절을 해 보십시오. 근데 37도까지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몸을 보온을 하는 겁니다. 몸 속에서 열이 나도록 해서 보온을 하는 거고요. 몸 속에 열이 나도록 하는 방법은 산소와 포도당이 세포 속에서 잘 만나도록 해 주어야 된다. 심장도 뛰도록 해 주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모세혈 강제 순환요법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세혈 강제 순환요법. 그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영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파님 병원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소리님, 커클랜더 오메가3 제품은 어떤지요? 괜찮습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요. 무지 큽니다, 알이. 네, 저도 그거 먹고 있고요. 네, 저는 다양한 제품을 다 먹어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목에서 막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단점인데요. 그냥 껍질을 까고 드시면은 먹을만 합니다. 괜찮아요. 김인영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먹었는데 온몸에 먹었는데 처음으로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먹었는데요. 처음으로 글루타치온 먹었던 날인데요. 저녁 때 갑자기 뱃속에서 불 때는 것처럼 열이 올라와 온몸에 퍼지는 현상 밤새 지속됐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아졌는데 왜 그런가요, 선생님?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괜찮았는데 글루타치온 먹은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혹시 이 글루타치온 제품이 뭔가요? 이거 제품이요. 글루타치온 제품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 먹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게 온갖 영양을 다 섞어 놓은 그런 글루타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 안에 이 비타민 B군 중에 특이하게 열을 내게끔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 순수하게 글루타치온만 들어있는 거지 온갖 게 섞여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걸 좀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리님, 박사님 키토산 먹고 눈 염증 증상이 완화되고 변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변 많이 나오는 게 좋고요. 변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섭취했던 음식물을 이제 잘 끄집어낸다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소화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이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장 속에 들어있는 변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서연님,
사리님, 용융소금 작은 병에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드셔보세요. 소변 농도 0.9 이상 되면 빈뇨도 덜해지더군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호호님, 간청소는 극세사로 닦아야지. 아, 개그 멋집니다. 이름 없이. 선생님, 저는 3개월 전 건강검진 당뇨병이 진행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복혈당 240에서 280 찍고 참 높으시군요. 진짜 높은 겁니다. 식사를 조금만 해도 300을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식이지도와 운동을 하면서 관리했더니 식후 혈당 190, 230, 공복 혈당 180 정도 나옵니다. 뭐 그래도 많습니다. 줄이셔야 되고요. 비오육효소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요. 네, 조금 과하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안 떨어지면 상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농도 더 올라가도록 되면은 이제 정말 골치 아픕니다. 뇌가 망가지고 뇌세포까지 안 좋아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고요. 네, 뭐 안 돌아갑니다. 몸이 더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뭐 병원 치료 열심히 받아야 되는 수준이고요. 인슐린을 맞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뭔가 하여튼 하실 거 잘 하셔야 됩니다. 현미밥이 되게 좋다고 그러고요. 탄단지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오육효소에다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도 드셔야 됩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소화는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소화 잘 되도록 한다라는 거고요. 지원제제님, 비타민C 복용 후 마른 체형이 살찐다면 좋은 징조인가요? 그러면 비타민C는 내 몸이 나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저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통통하게 적당량으로 하여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찌지는 않습니다. 소금 복용 때문인지 모르지만 손이 보여요. 소금을 과하게 먹으면 붓습니다. 그런데 소변 영농도가 0.9% 유지가 되면 부어도 그냥 좀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됩니다. 0.9%를 잘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는요. 소변 영농도 잘 되도록 적절하게 섭취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인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인영님, 일양약품 거요. 이게 아까 글루타치온 질문하신 분이죠. 헤파톡시온정. 김인영님. 네, 그거 드시면 그럴 수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루타치온 100%짜리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온갖 게 다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한번 찾아보세요. 물질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글루타치온 단독으로는 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 없이님, 저는 약 안 먹고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운동 열심히 하셔야죠. 2주 전부터 비타민 맥기 두세 알 1000mg, 키토산 2알, 유산균 2g 먹고 간헐적 단식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단식된 소금을 만들어 먹고 다니면서 먹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왜 한 번만 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매일 저녁이나 매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적절하게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간헐적 단식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굶는 건가요? 하루 종일 굶는 거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호호님, 체중 조금만 증가되면 좋겠는데 체온 올리면 고열소금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고열소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몸속의 세포 속으로 산소와 포도당 운반이 훨씬 더 포도당 대사가 훨씬 더 잘 되어지게 되니까 몸에서 열이 납니다. 그래서 따뜻해집니다. 몸이 따뜻해져요. 그래서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님, 저는 공복혈당 430, 식후 혈당 600 이상이었습니다. 비타민C 먹고 혈당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야, 이것도 엄청 높은 수치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네,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님, 마그네슘은 얼마나 어떻게 하루에 400mg 정도 먹으면 됩니다. 하루에 400mg 저녁 식사 전에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영양제류는요, 이 쇼핑몰이 닥터 한스 쇼핑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닥터 한스 쇼핑몰이요. 이분홍님, 선생님, 썰개 없어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마그네슘, MSM 따로 먹어야 되나요? 식사 전에 먹는 게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 소화효소제 요렇게 드시고요. 나머지 전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 마그네슘, MSM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요. 썰개가 없으면 이제 점점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이 자꾸 말라갑니다. 그래서 영양분 흡수가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고요. 썰개가 썰개즙을 내놓는데 썰개즙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이분홍님은 오메가3 양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란 얼마일까요? 네, 한 6g 정도. 오메가3 양으로만 6g입니다. 6g.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수님, 1-2주일 정도 비오유키소, B100 이렇게 먹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위산 부족으로 소화가 안 돼서 시작했는데 소화는 아직도 더디고 있는데 변화가 느껴집니다. 밤에 목 주위가 가렵고 입안도 헐고 두드러기도 나고 설사도 하고요. 불안했었는데 서서히 나아지고 있고 설사도 멈춤, 가려움도 멈춤, 운동할 때 힘들지가 않네요. 폐활량이 굿. 방금 계단 30층을 안 쉬고 올라왔어요. 와우. 우와, 30층 대단하십니다. 저도 못할 것 같은데 30층을 안 쉬고 올라오다뇨. 와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좋아지셨겠네요. 와우, 1-2주일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다. 네, 소화효소제를 안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소화효소제 드세요. B100 드실 수 있으면 MSM도 드시고요.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보세요. 칼슘, 마그네슘. 그렇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30층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호호님 감사합니다. 양파님, 혈당이 높으니 이빨이 흔들려요. 시야는 뿌옇고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혈당이 120으로 떨어지어야 그 떨어진 양만큼 몸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내 몸 스스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양파님,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비오유키소 드시고 소화효소제 드시고 마그네슘 좀 많이 드시고요. 상담 전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담 코치님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있잖아요. 이 소금으로 이를 닦으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네. 시야 뿌연 것도 뭐 당이 지금 눈에 모세 혈관에 자꾸 끼거나 지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고요. 힘없는 건 뭐 당연한 거죠. 당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런 거고요. 이는 소금으로 계속 닦으시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저도 치약으로 이를 닦다가 올 한 4월달 정도부터 이제 저는 소금으로만 이를 닦거든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평생 동안 소금으로 이를 닦았습니다. 치과에 여태 2번인가 밖에 안 갔어요. 엄청 이가 좋습니다. 저는 소금, 이 이를 좋게 튼튼하게 하는 데는 소금이 최고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입 속에는 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균들이 내놓는 물질에 의해서 이가 많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균이 내놓은 물질 때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잇몸에서요. 그런데 소금으로 이를 닦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닦고 나서 이제 헹궈내야 되는데 소금이 100%
닦여져 나오지 않습니다. 약간 짭짤한 게 입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균이 살균 되는 것 같아요. 삼투압에 의해서 균이 막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줄어든다. 저도 올 3, 4월에 치과 치료를 좀 받았는데요. 그때도 치약으로 닦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이후부터 에라 소금으로 닦자. 그래서 소금으로 닦았는데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있던 거, 약한 거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소금 한번 해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적극 권합니다. 제가 비타민C 먹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만큼 이 닦을 때 소금으로 닦아보세요. 비타민C만큼 좋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누구, 양파님. 이 닦는 것은 소금으로, 이는 소금으로 닦으세요. 네, 누가 이로 닦아보시고 또 좋으신 분들 글 좀 올려주세요. 네. 양영수님, 저는 7알이면 맞는 듯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조금 더 늘려서도 되겠죠. 8알, 뭐 이렇게. 이분홍님,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양영수님, 피부도 반질반질, 마그네슘도 먹어요. 네, 그렇군요. 양영수님, 아, 그렇군요. 네,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런데 1, 2주일 만에 그렇게 좋아지셨다니 정말,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조철호님, 비타민C 1일 몇끼 300 복용 중이고 피부가 가렵고 붉은 반점이. 그러시죠? 네. 그래도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요. 피부 가렵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조철호님도 예전에 나쁜 약을 긴 시간 동안 드셨거나 뭐 수술을 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군요. 뭔가 몸속에 뭐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니까는요, 가려운 거거든요. 체온 좀 올라가도록 해 보시고요. 염분 좀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조철호님, 혹시 마른 체형이신가요? 마른 체형이시면 더 심합니다. 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서 더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염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태호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0세 남자입니다. 당뇨, 혈압, 고지혈이 있는데요. 당화혈색소 6개월 전에 5.8, 2개월 전 5.7인데요. 당뇨 때문에 고지혈약을 계속 먹어야 한답니다.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운동은 매일 8km 이상 걷고 있습니다. 와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당화혈색소 정말 잘 나오시네요. 당화혈색소가 저거밖에 안 나오는데 당뇨이신 건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5.8, 5.7 저 정도 나오면 당이 뭐 공복혈당 100 정도 나올 거고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드시나요? 네. 고지혈약 계속 먹어야 한다. 고지혈약을 먹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약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네,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 저는 안 먹겠습니다. 네, 그냥 운동으로 하든 음식으로 하든 영양제로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도 연세이시고요. 당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잘 몰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짱 좋은 날님, 용융소금 물에 타서 마시고 고구마 계란에 소금 찍어 먹고 소금 늘리고 3일째입니다. 오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데 잘 됩니다. 그렇죠. 힘이 생기죠. 염분이 들어가면 힘이 잘 생깁니다. 특히 고열 용융소금은 정말 좋습니다. 온유초이님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포 땡땡 리포조말 글루타치온이 흡수율 좋다 해서 주문했는데 리포조말이 지용성이라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액상보다 가루 형태가 낫다는데 예, 맞습니다. 리포조말은 기름으로 코팅되어져 있는 건데요. 네,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흡수가 잘 되는 것도 뭐 특별히 아니죠. 그래서 물론 뭐 데이터 상으로는 흡수 잘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싼 거 많이 먹는 게 낫고요. 리포소말 만드는 방법은 오메가3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제가 글루타치온 먹을 때는 오메가3랑 꼭 같이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오메가3가 글루타치온을 둘러쌉니다. 네, 둥글게 이렇게 공처럼 둘러쌉니다. 그렇게 해서 흡수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오메가3 먹고 속쓰림으로 너무 고생했습니다. 지용성이라니 무섭네요. 아, 위장에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은요, 일단 그 위장부터 해결을 보세요. 글루타치온도 끊고 오메가3도 끊으시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중에 오메가3 빼고 나머지 드셔서 위장을 튼튼하게 한 뒤에 오메가3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뒤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그렇게 위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뭘 먹어도 꽝입니다. 네, 안 하시는 게 좋죠. 아, 조철호님, 약간 뭐 비만도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체형이시네요. 네, 정상적인 수준이고요. 수분 섭취량 많이 하시고 소변의 염농도 체크하셔서 0.9 아래로 안 내려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안 떨어지도록 하셔야 덜 가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가려운 이유가 비타민C 먹고 나서부터 가려운 거니까 그건 이제 백혈구가 네,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찾아서 자꾸 빼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짱 좋은 날님, 물 마실 때 소금 타서 염독의 제분이 0.3% 나오던데 0.9% 맞춰 먹어야 좋나요? 물을 마실 때는 굳이 뭐 0.9% 안 맞춰도 되고요. 음식을 통해서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국물이나 이런 거, 이런 데다가 소금을 넣어서 드시고요. 그리고 물 마시는 쪽은 뭐 그래도 부족하면 0.5% 정도 맞추면 되겠죠. 0.9면 물에다가 소금을 0.9 정도 넣으면 좀 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반찬, 된장국 이런 게 0.9에서 1.1%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에다가 소금만 넣어서 0.9%를 맞추면 좀 짜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마시면 괜찮은데, 저 0.9%가 몸에 원래 소금이 적으신 분이 물을 저렇게 마셔버리면 위장에 자극이 와가지고 네, 울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린다. 네, 그 다음에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45% 정도로 내려가지고 먹는 게 더 낫죠. 네. 이태호님, 먼저는 7.8 나왔습니다. 아, 네, 7.8에서 내려간 거군요. 아, 너무 잘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되면 고지혈약도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나중에 다시 검진을 해보시면 그 약도 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네, 당화혈색소가 떨어지면, 당이 떨어지면 그 지질량도 내려가거든요. 당이 많아서 주로 지방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드시다가요, 시간 좀 지나면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바우님, 키토산 섭취량 1일 3회 3캡슐 이내로 먹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면 1일 3회 3캡슐 정도 드시면 되고요. 그냥 건강관리, 소화관리 이런 것이면 2캡슐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살이 찌고 싶다 그러면 1캡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드셔보시고요. 다이어트의 경우에는 3캡슐에서 5캡슐까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요. 네. 그렇게 드시면 훨씬 더 다이어트 하는데 유리합니다. 나마스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용융소금 염도 0.5로 1.5리터 먹고 있는데 소변 횟수가 많아졌는데 괜찮을까요? 소변 염도는 1.1 정도 나옵니다. 잘 드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물을 0.5로 맞추어서 물을 드시고 계시니까는 그죠. 네. 근데 물 1.5리터에다가 또 추가로 국물을 또 드시고 계시는, 국을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국하고 물하고 총 물량, 수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변량이 증가하기는 증가합니다. 소변 횟수가 늘어납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양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소변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도 또 모르겠는데 보통 6회에서 8회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많고 그게 지속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소변 염농도는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직도 질문을 올리실 분이 남아 있습니까? 질문 올리실 분 남아 있으시면 질문을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올려주시고요. 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고지혈증인데 아스피린 복용하면서 오메가3 메가도스, 비타민C 메가도스 해도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네, 아스피린을 먹으면서 뭘 먹으면 되냐 이런 말씀이신데, 비타민C는 네, 먹어도 네, 다른 것들하고 같이 섞어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줄이는, 특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특히 감기약 먹을 때는 비타민C를 꼭 챙겨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도 좋고, 약물하고 섞어 먹어도 괜찮고, 오메가3도 같이 먹어도 좋다. 아스피린이랑 오메가3 같이 먹어도 좋냐? 네, 그것도 좋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리는 없고요. 왜 그러냐?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더 먹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네, 이 건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결국은 기본에 충실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싶으시면 기본에 충실한 관리를 하자. 수분 섭취 잘하자. 네. 그 다음에 약간이라도 운동하자. 네,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금 섭취하시고요. 잘 하시고요. 근데 잘이 뭐냐면 소변의 염농도가 0.9%. 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소변이 약 0.8, 0.9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면 적당하다. 아니면 하루 종일 소변 염농도 평균치가 0.9% 이상 정도 나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리고기 좋습니다.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LDL은 90, 88, 네, 좋은 숫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